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패드 미니 7 소식이 들려오면서 복습 차원에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미니 6로 아이패드 미니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루머나 이런 것보다는 아이패드 7이 6와 같은 폼팩터로 나온다는 루머가 있기도 하고, 같은 폼팩터라는 가정하에 아이패드 미니 자체를 얘기해 볼까 해요. 아이패드 미니는 사실상 좀 외면받고 있는 기종이기도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론 아이패드 혹은 태블릿에선 이 정도 사이즈가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패드 미니가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커지면서 아이패드 미니의 포지션이 애매해졌다는 말들을 가끔 들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대화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애플로만 비교해봐도 맥스나 플러스보다도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조합이 아이폰 14와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먼저 1번, 아이패드를 내가 왜 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패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선택의 영역이지만, 제가 아이패드 미니를 찬양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니 살 바엔 아이폰 맥스나 플러스로 커버된다. 아이패드 미니까지 두 개를 쓸 바엔 더 큰 화면의 아이패드를 사용하겠다 하실 수 있지만, 큰 화면의 아이패드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두 개를 사용하지 않고 한 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맥스를 사용한다면 여기서도 차이는 있습니다. 원래 맥스 사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로 통합, 그걸 위해 맥스를 구입한다면 항상 무거워야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미니와 아이폰을 바꿔 사용하는 것을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래 맥스 사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니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신다면, 일단 아이폰에선 분할 화면이 안 되지만 아이패드 미니에선 가능합니다. 아이패드 OS 전에도 그랬지만 바뀌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사용 방향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펜슬 사용도 한 부분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무리 맥스라고 해도 화면 크기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이패드에서 렛터박스가 좀 생기지만 그래도 사이즈는 확실히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10인치 이상 아이패드가 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폰과는 확실히 다른 디바이스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인치 이상의 아이패드들이 포지션이 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패드는 유튜브 머신이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누워서, 일어나서, 혹은 앉아서, 물구나무 서서 다양하게 컨텐츠를 소비할 텐데, 그렇게 휙휙 쓰기에는 10인치 이상 아이패드들은 뭔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각 잡고 앉아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려면 뭐랄까 노트북이라거나 스마트 TV라거나 사실 대체제라기보다 더 좋은 환경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10인치 이상 아이패드를 구매하고는 유튜브를 스마트폰으로 보길래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손이 안 간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매직 키보드 트랙패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사용할 바엔 뭐랄까 맥북이 낫지 않을까. 풀세트를 갖추면 가격도 무게도 맥북과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물론 맥북도 맥북 나름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예외 상황은 있어요. 그게 바로 펜슬입니다. 단순 메모 정도로 펜슬을 사용하신다면 아이패드 미니도 좋습니다. 거치하지 않고 한 손으로 잡고 메모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펜슬로 그림이라던가 그래픽이라던가 등등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큰 화면이 최고입니다. 최근엔 로직이나 파이널 컷도 나왔지만 사용해보니 직관적인 부분은 분명히 장점이지만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맥북 파이널 컷이나 로직이 훨씬 더 편했습니다. 아이패드도 키보드 마우스 사용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단점은 아이패드는 우클릭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제가 느끼는 부분은 엑셀을 자주 사용하는데 아이패드의 마우스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제가 우클릭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할 키보드 가능한 모델 중 사실상 유일합니다. 이것을 앞에서 같이 말하려 하다 따로 뺐어요. 그만큼 유용합니다.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패드로만 컨텐츠 소비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참 가상 키보드가 두 손으로 들고 타이핑하기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화면이 크다 보니까 저는 남자치고도 손이 작은데 가운데 부분엔 손이 잘 안 가요. 하지만 아이패드 미니는 분할 키보드 지원을 합니다. 예전에 아이패드 전부에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젠 사실상 아이패드 미니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모델들은 홈 버튼 있는 아이패드 모델들만 지원이 돼요. 지원 목록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전부 구형 모델이고 그나마 현재 구입할 수 있는 모델은 아이패드 9세대 뿐입니다. 사실상 미니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지만 가까운 매장 가셔서 분할 키보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느껴보신다면 이 기능이 도대체 아이패드에서 왜 없어졌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아마도 애플에서 아이패드 미니용 키보드를 만들지 않으니까 분할 키보드가 존재하지만 다른 기종은 키보드 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패드 미니는 셀룰러가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아이패드 영업을 당하셨거나 아니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라며 영상을 끌 준비를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고 가세요. 이건 아이패드 미니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패드에 무조건 셀룰러가 좋습니다. 기계값도 비싸고 요금도 내야 하는데 뭐가 좋냐? 물론 기계값은 제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요금 낼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 지인 중에 4만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태블릿 요금제를 고민하더라고요. 태블릿 요금제가 거의 만원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데이터 용량도 1기가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4만원짜리 요금제에 만원짜리만 가입을 해도 5만원입니다. 차라리 제가 사용하는 SK 기준으로는 LTE 5G 둘 다 69,000원짜리 요금제만 써도 데이터를 부족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통신사 SK, KT, LG 전부 다 데이터 쉐어링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훨씬 추천드립니다. SK 기준 데이터 함께 쓰기라는 이름의 쉐어링은 LTE는 스마트폰 제외하고 2대까지 무료, 5G는 5,000원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이건 뭐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쉐어링은 스마트폰 요금제에 데이터를 끌어다 쓰는 요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미니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미니 외에 아이패드 일반, 에어, 프로 모두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조건 아이패드 미니가 좋고 나머지는 안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패드로 작업하고 아이패드 활용을 진짜 잘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도 극한까지 아이패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또 저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제가 미니를 사용하며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저의 주관적인 생각과 저의 기준에서 리뷰한 부분이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니 말고 아이패드 프로 12.9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패드 프로는 태블릿 거치대에 거치해두고 잘 꺼내지 않게 되더군요. 그렇지만 자기 전에 거치대로 콘텐츠를 소비하다 자는 것, 이 부분에선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갖고 계신 아이패드로 더 잘 활용하시면서 제 리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